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드디어 명확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29일 한국과 미국, 30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결정이 났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장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일단 관련 뉴스 속에 미국장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살아났고요. AI 진영, 테슬라 그리고 테마주단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국내장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들려온 개별 뉴스들까지 챙겨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실 어제 테슬라의 실적 결과 보면서 또 시간의 급락세를 보면서 오늘 미국 증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 가까이 상승하며 22,940포인트대에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M7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스타트를 끊었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실적을 내주게 된다면 이 미국 증시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의 표정이 한 차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의 실적이 어제 부진했고 시간에서 급락을 했다가 정규장에서는 다시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테슬라가 확실히 주도주로서의 위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간밤이었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3.1%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록했던 2.9%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픽업됐을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고요. 이제 이 물가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현재 CME 페드워치 툴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약 99%의 확률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중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시장의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이 뉴스가 전해진 이후였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다음 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일정을 픽스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장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 재고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었는데 이를 완화시켜줬던 뉴스였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WTI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5%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 기업 두 곳에 대해서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한 건데 이 우크라 종전에 있어서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앞서 경고를 했던 대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5%대나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면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섹터 종목들의 표정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장중 변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빠지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3% 이상 오른 그러니까 4%포인트 이상의 급 변동을 나타냈던 하루였고요. 그런 거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빠질 때 투자자들은 이를 황급히 바이 더 딥, 이 매수의 찬스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 가치, 이번에 특히 언급됐던 부분은 자율주행차 대량 생산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감을 확실히
확실하게 갖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타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 역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퀀텀스케이프 실적 호조에 따라서 앨범알의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7에서 8%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오늘 오라클과 팔란티어의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위스콘신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를 소화하면서 2.7%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한편 이렇게 신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된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칩 혹은 앞서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AMD의 칩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1%의 강세, 이쪽에 보시면 AMD의 주가 역시도 2에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던 간밤이었습니다. 램 리서치, 중국으로의 노출 비중이 사실 비교적 높은 장비사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전해지면서 4.5%의 강세, 마이크론도 역시 급등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의 상승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감 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의 실적은 역시 인텔이 되겠죠. 인텔의 실적 결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13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EPS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단 1센트만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이를 훨씬 크게 능가하는 23센트의 EPS를 기록하게 된 거고요. 서버 부문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강했다, 선방했다라는 포인트. 거기에 이 클라이언트 PC 매출이 5%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립부탄 CEO의 기업 회생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는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발언을 보시면 AI가 컴퓨팅 수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제품과 제조 부문 전반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창출시키고 있고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가 2026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고무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물론 아직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0억 달러 이상의 큰 손실을 내고 있고 그리고 4분기 매출과 EPS 전망치가 시장에서 예상됐던 것보다 아쉬운 수준으로 발표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워낙 강했고 또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점도 놀라웠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8% 가까운 급등 흐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반도체 섹터에도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미국 증시 안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특징주들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기업이죠. 우버 테크놀로지스. 자, 엔비디아가 소셜미디어 X에 한 가지 포스트를 올렸는데요. 우버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트였습니다. 양사가 이번에 코스모스 AV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개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AI 모델에다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방대한 양의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결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다양한 상황들을 엔비디아의 모델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실제로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양사가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 포스트가 올라오자 2.6% 우버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비욘드 미트 이번 주에 정말 바이럴했던 종목이죠. 월요일에 주가가 128% 올랐고요. 화요일에 146%, 수요일에도 장중에 세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 하락, 그리고 간밤에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20.7% 급락한 수준에서 다시금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간밤 CNBC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비욘드 미트의 광풍이 밈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시장의 센티먼트가
단 나흘 만에 그야말로 열광에서 공포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밈 주식이 올라갈 때는 정말 짜릿하지만 그 끝은 무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혹시라도 바이럴 종목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컴 기업들에 대한 지분 취득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며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다만 미국 상무부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한 상황.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직접적으로 거론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이온큐부터 퀀텀 컴퓨팅까지 체킹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관련주들. 자, 어제 주요 암호화폐 리더들, 업계 리더들이요. 미국 의회에서 회동을 가져서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도 연준의 시스템에 이런 이 새로운 금융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이 컨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 생각 중에 있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차원에서도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수혜를 받아갈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탐색 역시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은 어디에서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의 흐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장중의 흐름부터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반납하는 형국으로 꼬리가 달리며 거래를 마쳤죠.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을 반납하게 된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은 패권 다툼 속에서 치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서로의 신경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간의 신경전 속에서 관련한 뉴스가 시장의 변동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다가 그 격화될 게 진정되는 듯 했다가 또다시 격화됐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좋았었던 최근입니다. YTD, 그러니까 올해 한 코스피가 60% 넘게 올라왔죠. 어제 3,900으로 최고치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적으로 3,900선에 대한 저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시장은 밸류 부담을 인식했고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겠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일본 영향 속에 엔화 약세에 원화도 연동되는 흐름에 정말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듯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이후에 원화 자산 매도세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났죠. 1년 동안 외환시장에 충격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최대 200억 달러인데 우리가 대미 투자를 8년간 250억 달러씩 납부할 경우 원화 자산에 대한 충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번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CPI, FOMC, 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앞두고 일정 부분의 신중함도 어제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실적에서 ESS를 제외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이슈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기대할 요소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2차 전지에서 조정이 나왔죠. 테슬라 실적 내에서 매출은 양호했으나 재고떨이 판매로 인해 순이익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경계감 속에 일정 부분 자동차 부품 조달에 대한 우려감도 등장을 하면서 자동차 진영도 어제는 좋지 못했죠. 전체적으로 패권 다툼과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 신경전이 계속된
고조되면서 언론 보도에 시장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이즈가 많이 껴서 뚜렷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 전개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굳건하게 어제 시세를 유지해줬던 쪽은 방산, 전력, 그리고 신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또 국방비가 증액되는 트렌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쩍 최근 들어서 조선과 방산이 일정 부분 조정딛고 나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 그리고 LIG 넥스원의 증권사 보고서 등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은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고 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도 블랙록의 손자 회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풍력 관련한 기업들 중심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CS 베어링, 범한 퓨얼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유니슨 등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저기에도 효성중공업이 껴있는데 어제 전력기기 정말 좋았죠. LS일렉트릭 실적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으나 AI와 ESS의 견고함이 있었다라는 점을 어제 이 시간에 짚었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력기기의 센티가 똘똘 뭉치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장주 효성중공업도 빼놓지 않고 데려갔네요. 어제 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제장에 대한 요약 정리이고요. 그 요약 내에서 돋보였던 것은 전력에 전력을 다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2022년도부터 하나씩 이슈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상 기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의 안정에 대한 추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러우 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가 망가진 곳들 혹은 전력 인프라를 세팅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재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여기에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게 생활의 정기화, 우리 생활 모두에서 전력망의 안정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다툼에서도 에너지 안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던 찰나 AI가 붙으면서 정말 가열차게 전력 기기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었죠. 한국 업체들이 유달리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됐고요. 그것이 결국 수출과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타이틀까지 같이 연결되면서요. 이 스토리가 전력기기를 몇 번이나 다시 한번 내달리게 하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차례 증명을 전력기기 쪽에서 해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한 3년여간의 전력기기에 대한 추적 상승의 근거들을 JP모건이 어제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 변압기나 스위치 기어 아니면 HVDC 쪽으로 연평균 10% 성장이 예상된다. 이것은 GE 버노바가 최근에 이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미국의 송전망 현대화, 데이터 센터의 전력화, 전기화 확산의 증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전력 장비 3사 기업들의 추진 방향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런 쪽에 준비하고 있고 성장률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한국 업체들이 필요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 이들의 실적도 받침을 해줬습니다. 자, LS일렉트릭은 실적은 좋았었는데 철강 관세 영향으로 이익률이 QOQ 기준으로 좀 떨어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연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었죠. 바로 12월에 이제 LS일렉트릭의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고 XAI향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공격적이었던 가운데 어제 외국인의 매수 가담하면서 LS일렉트릭이 14% 급등했습니다. 다른 변압기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상승률은 조금 아쉽기도 했었고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감도 낮았었던 기업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쏟아지는 모습으로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도 놀라웠죠. 보시면 유럽과 미국의 수주 성장이 좋았었고요. 특히나 수익성이 높은 북미 매출액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섹터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력, 전선 쪽의 종목들이 어제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변압기 대규모 공급 계약 수주까지 들려오면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8.7%의 상승을 나타냈죠. 전력기기 전반의 종목들이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부터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까지 빼놓지 않고 변압기나 비상발전기, GNC 에너지 등의 종목까지 함께 갔고요. 배전단에서는 대한전선부터 광명전기, 세명전기 등의 종목들 같이 갔습니다. 대한전선 상승률로만 치면 어제 1.6%에 그치긴 했는데요. 그래도 대한전선도 관련한 보도 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5년 만에 3.5배 성장을 했고 이제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보고 등이 같이 나오고 있네요. 전력의 질주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황제주 효성중공업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실적이 오늘로 발표될 예정이긴 한데 어디에서는 또 다음 주 발표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오늘 효성그룹주 전반에 일정 부분 실적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성중공업의 실적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컨센을 맞춘다면 YOY 기준으로 20에서 40% 증가세 매출과 영업이익이고요. 이 한국 창원과 미국 멤피스 공장 증설이 이슈, 그로 인한 효과가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적자 기록했었던 건설 부분도 이번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컨센을 잘 맞춰서 다시 한번 황제의 자리를 입증할지 봐야겠네요. 2023년도 이후부터 상승률 보시면 어마어마하고요. 올해 상승률도 371%, 7월 16일 이후 상승률도 80%에 달합니다. 왜 7월 16일이냐? 7월 15일에 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100만 원 돌파, 황제주 진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100만 원인데 더 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느덧 18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몇 번의 증명 끝에 내달리고 있는 효성중공업, 과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논하기도 참 어렵긴 합니다만 섹터 전반의 대장으로서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투자뉴스 7도 시청률과 또 수많은 뉴스 속에서 시장에 도움될 만한 뉴스를 선별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자,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나온 뉴스들 그 가운데서 나름 살필 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장 마감경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회담이 재개된다. 23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장관급 끼리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인해서 장 막판에 중국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또 하루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던 찰나였고요. 장 마감 이후였죠. 증명하는 리사, 블랙핑크의 리사가 티니핑 케이스 사진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여기 하추핑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서 SAMG 엔터, 쌈지 엔터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루언서 혹은 블랙핑크 리사의 파워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네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작년 4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었죠. 블랙핑크 리사가 팜마트의 라부부 관련한 키링, 인형 등의 제품 사진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라부부 열풍이 시작이 됐었던
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라부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국의 팜마트, 미국의 3분기 매출이 1270% 증가했고요. 유럽에서는 740%, 작년부터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인형 팔아서 시총이 64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라부부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티니핑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와 같은 이런 흐름을 한 번쯤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지엔터의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내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띠고 실제로 어떻게 이 티니핑 IP 활용이 이어지게 되는지, 실적에 반영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시즌 6까지 나온 티니핑이 한 170 정도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더 나올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 같은 경우는 3,000마리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나올 게 정말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뭐 쓱싹픽, 달콤핑, 오로라핑부터 해서 뭐가 많은데요. 이렇게 삼지엔터 핑 시리즈들의 시세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 나왔던 이슈 종목별 뉴스였고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여부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결론 내지 못한 거죠. 11월 13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장 마감 이후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을 살짝 못 미쳤고요.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실적에서는 그래도 고부가가치 선종, 고수익 선종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개 분기 연속 수익성이 우상향했습니다. 다만 실적상으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애프터마켓의 시세 자체는 크게 없었다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 상승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밤사이 미국장은 이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일단 에너지주 강세 혹은 유가 관련주 트레이딩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별 2개로 중요했던 것은 백악관에서 나온 속보가 되겠죠. 29일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30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이 미중 무역 휴전 합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11일부터 다시 치고받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이 좀 나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슈에 미중 갈등 완화 시그널로 반영하면서 미국에서는 기술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뉴욕장이 그 덕분에 반등할 수 있었죠. AI, 반도체 원전 진영부터 테슬라, 그리고 양자 등의 테마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등장하면서 뉴욕장 전반적으로 그 전날의 하락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패권 다툼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미국 행정부가 지분 투자를 하는 곳들은 유익 있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 인텔에 했고요. 광물 쪽에서는 리튬에 리튬 아메리카스, 히토류는 MP 머티리얼즈. 미국이 어떤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그들의 지분 투자로 우리는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돌았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 그 전날의 하락을 돌리고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상무부 측에서는 현재 어떤 기업과도 협상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승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블룸버그 측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전략적 무기로 지금 행정부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보도 등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들의 보도 속에 일단 분명한 건 양자에 관심은 있구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아이온큐, 리게트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머실스큐, 아키 퀀텀 등의 종목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자, 테마로서 양자가 굉장히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자 우주를
GPU를 비롯해서 다른 테마단의 분야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 외 이슈로는 반도체 회복이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서로 불편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수출의 숨통이 틀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인텔이 시간 외에서 강한 EPS를 내놓으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에서 실적을 내놓게 될 텐데 그들의 실적 콩콜에서 AI 지출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또 엔비디아에겐 호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들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샌디스크의 주가 급등인데요. 13% 급등을 나타냈어요.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인해서 저장을 하는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샌디스크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진영이 일어서자 AI 쪽도 아마존부터 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슈마컴은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테슬라도 반등했고요. 코인 쪽 시장도 트럼프의 바이낸스 창립사 사면 이슈와 암호화폐 시장 구조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 이슈가 있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네요.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것들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있었던 뉴스의 플로우를 전달 드렸고요. 이제 자리 이동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 예상해 보죠. 시장 시황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각각의 일정을 29일부터 30일까지 명확하게 밝혀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까지 한 걸 또 일정을 뒤집지는 않지 않을까 시장은 봐야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은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다만 유가 상승은 물가단에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를 자극할지 여부는 좀 추적해 봐야 되겠고 유가 상승은 에너지주 강세로 연결될 여지는 있겠죠. AI가 회복한 점이 중요하네요. 미국의 반도체가 반등했고 시간의 인텔의 호실적, 엔비디아의 AI 지출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 엔트로픽의 구글과 클라우드의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미중 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젠슨 왕도 이번에 같이 한국에 온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젠슨 왕의 방문 이슈에서 SK 그리고 삼성과의 추가적인 반도체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조금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도 우리는 일정상으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종으로는 미국에서 급락했던 원전주들이 반등을 줬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기대도 일정 부분 가져가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체크했고요. 전력은 호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상승률로는 부담스러운데 더 갈 수 있을지 관심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개별과 테마 뉴스로는 앞서 SAMG 엔터뉴스, 티니핑 케이스 이슈가 리사발로 이제 영향을 줄지 봐야 되고요. 보로노이 개별 뉴스 있었는데요. 차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 내성 환자에서 임상 1A상이긴 한데 종양 감소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로노이 이런 쪽에서 뚜렷한 악재 없이 주가 탄력은 다른 섹터 대비 너무나 부진했는데 이런 쪽이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 돼줄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원유나 LNG단의 뉴스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개별과 테마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파악이었고요. 앞서 황 사장님의 방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젠슨 왕과의 이제 31일 국내 3대 그룹 총수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수들이 하고 있는 사업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HBM,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이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어제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행사에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픈 AI 자체 가속기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전망인데 이로 인해서 HBM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픈 AI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HBM 등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HBM의 가격에 대해서 마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HBM 밸류체인 한 번 더 모처럼 떠올려
살려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 외에 한화비전 등의 종목들부터 해서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가온칩스, 기판단에서 어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어제 속캠 이슈로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가중되며 급등하는 흐름이 이번 주 잦아지는 듯합니다.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효성중공업도 아마 오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 중요하고요. FOMC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돼서 일정 부분 주말 앞두고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열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로 다음 주에 대한 실적들, 일단 다른 일정은 거의 다 빼고 실적만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넣어봤어요. 월요일 포스코그룹주들 실적 많이 나오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또 삼성그룹주들 실적 대거 나옵니다. 수요일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실적, HD 현대건설기계 나오는데 요즘 HD 현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꽤나 좋습니다. 이 부분 건설기계 쪽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에 LG이노텍, 삼성전기, LNF, 한화비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모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수요일은 한미 정상회담, 목요일은 미중 정상회담. 목요일 날 솔직한 심정으로는 휴가 쓰고 싶을 정도로 일정이 많습니다. 소화하고 봐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네요. FOMC, 미중 정상회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의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이제 회사 분할로 인한 일정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제스난과 3대 그룹 총수의 만남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일정들까지 추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에 들어갑니다. 오늘 미나 앵커 양자 쪽 다시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10월 15일에 양자컴 테마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발전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국내 증시의 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 업데이트된 뉴스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쪽에 이슈가 있었죠. 양자컴과 관련해서 구글이 이제 최강 슈퍼컴보다 13,000배 더 좋은 성능을 증명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릴 때 양자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용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국내 증시에 전달된 뉴스가 갖고 있던 의미가 상용화 시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짚어보자면 신약, 신소재 등 물질 구조 정밀 분석에서 난제 풀이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러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핵융합 에너지 등 실제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양자 시스템에서도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검증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기술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5년 내에는 이제 소재 분석 등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구글의 목표를 또 한 번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대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차세대 기술 쪽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양자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 지분 확보하는 것을 진짜로 추진하게 된다면 보조금으로 최소 $10,000,000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하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이렇게 시장이 과열 반응을 나타내자 일단은 진화시키려는 의도였는지 현재 어떤 기업과도 협상 중이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과연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풀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호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그리고 글로벌 IB 쪽에서도 이런 양자컴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정도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일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그중에서도 엑스게이트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그 외로 라닉스, 한국첨단소재, KCS, 아이윈플러스라든지 ICTK,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정보인증과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 짓긴 했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가 10월 15일 한국 양자컴 공략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양자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파생되는 쪽으로 기업을 고르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양자산업 구조를 살펴본다면 보안 중심형 기업들로 많이 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보안, 양자 통신 쪽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로는 세 가지 요인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 장벽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기술력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구글이 대표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기술력과 관련해서 경쟁에 뛰어들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선택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자 보안 인프라 선점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그 수혜가 예상되는 파생되는 쪽의 기업들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을 살펴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이 양자 물리 연구 기반의 민간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그리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꾸려보자라는 점 변함이 없는 시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기술을 이렇게 정말 잘 빠르게 발전을 시켜서 정말 좋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 시대가 온다면 이러한 성장 스토리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존 암호가 무력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양자 내성 암호라든지 양자 암호 통신 수요가 폭증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우리넷, ICTK 같은 보안이라든지 암호 통신 쪽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러티브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양자컴 테마 밸류체인인데요. 양자 암호라든지 보안 쪽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엑스게이트, ICTK, 드림시큐리티, 아톤 같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 종목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쪽 인프라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쪽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러티브고 나머지 양자 통신이라든지 소재 부품단은 그 아랫단에서 딸려 나오는 기업들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엑스게이트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맥락이 진짜구나를 체감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안에서 ICTK 살펴보겠습니다. ICTK를 먼저 준비한 이유는 이제 가장 최근에 양자컴 테마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10월 21일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 ICTK에 대해서 보안 이슈 덕분에 2026년은 실적과 주가 모두 청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ICTK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LG U+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통신사 및 카드사의 유심칩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해킹 사태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KT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 신규 장비 POF 칩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POF 칩 같은 경우에는 ICTK가 지금
진짜로 주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는다면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미국, 유럽 통신사 쪽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만큼 그러한 이슈의 플로우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쪽으로 좀 시각을 좁혀본다면요. 양자 암호 내러티브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보안 체계 전환, 짧아도 1년에서 2년, 그리고 길면 5년 넘게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올해 글로벌 양자암호 구축 수요에 대해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스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자컴 쪽에서 기술력이 발전하고 미국 쪽에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내년쯤에는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스토리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엑스게이트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큰 내용들은 아니고 이 기업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세 가지 포인트 집중을 해봤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VPN 시장 내에서 최상위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평균 13%의 성장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를 살펴본다면 금융기업들, 공사라든지 법원, 경찰청 등을 거래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제 가시권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 양자암호 보안 솔루션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이제 연평균 40%의 이 성장에 좀 발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VPN 기술 탑재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암호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일장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봐야겠죠. 양자컴 상용화 시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내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 전에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가 3,900을 넘어섰다가 그 부담감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외환시장 혹은 미중 갈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조금 발생할 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하다라는 데는 모두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코스피 어느덧 YTD 60% 올랐습니다. 대단한 올해인데 진만쌤 어떻게 할까요? 포트 전략들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되게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은, 아마 이제 그냥 지수 추종을 못 따라가는 수익률이, 우리들의 계좌에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내가 어떤 투자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년 수익률을 내 계좌와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잘못된 거나, 혹은 이제 약간의 부족함, 혹은 이제 약간의 너무나 중소형주 투자를 이제 좀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도 보시면 매번 신고가 알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M7 위주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정말로 이제 홈런을 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중소형주들이 또 대형주들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시장이 국내에서도 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적 기반 위주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전에 테마성 이슈나 혹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너무나 강한 랠리를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근 한 일주일 정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눌리는 종목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돌파를 노리면서 주도주를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은 약간 고점에서 15에서 20% 정도 조정받은 주도 섹터 혹은 이제 조선이나 방산도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딱 15%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기회는 매번 줬는데 그 기회가 혹시나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야? 너무나 이제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된 부분들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전략 자체는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돌파를 매매를 하면서 주도주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보여줬듯이 고점에서 살짝씩 눌리는 섹터를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전략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 조금 눌렸다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또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가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쓰시고요. 일단 기본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이어서 아마 실적 개선이 안 되는 반도체 종목과 실적 개선이 확 되는 반도체가 나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테크윙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줬는데 실적이 굉장히 장비주 쪽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소재와 기판 혹은 이제 장비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은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매번 매수 기회는 줬는데 만약에 이제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 기회를 못 잡으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과 이후에 나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서 아직 내가 반도체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투자뉴스7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들고서 QR코드 찍으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제가 보고 있는 제2의 심택을 찾을 수 있을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부 QR코드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좋은 자료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포트 내 대다수를 반도체로 꾸려도 무방하다라고 할 만큼 지속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주셨던 지만쌤입니다. 심택 AS 짤막하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은 그러면 반도체에 완전 주력된 전략에서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되돌리고 있는 조선, 방산 등도 일정 부분 같이 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네, 일단 심택을 먼저 AS 말씀드리면 심택은 목표 주가를 9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아마 반도체 업황의 가장 최선호 업종과 그다음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사실 저보다 이제 민영앵커님이 찝어주시는 뭐 방산 조선의 키가 굉장히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은 다음 주에 있을 일정을 앞두고 조선과 방산 쪽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 때 잘 나오는 기업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과 심택 AS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조성호 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요즘 시장 풍요 속 빈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굉장히 좋고 뭐 이제 4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고르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고 체감 지수가 부진하고 사실 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어느덧 24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개별주처럼 그렇게 좀 솟구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타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뭐 알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000피 10만 전자가 그렇게 당장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템포 조절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뚫어내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그렇게 좀 시장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호흡 고르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좀 많이 좀 빼앗겼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좀 다시 좀 되찾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장 막판에 좀 시장이 좀 주저앉으면서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물론 이제 그 간밤에 인텔의 실적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인텔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PC단의 그 프로세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올 봄부터 여러분들께 그 반도체 레거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네. 이 윈도우 11 이 업데이트 효과가 어쨌건 지금 인텔의 지금 전통적인 PC 프로세서 수요마저도 자극을 시킨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봤어요.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IBK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2차 전지에서 얼마 전에 2차 전지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확 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보조금 축소를 앞두고서 구매를 서두른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예를 들면 디램 가격이 제가 올 봄에 저는 DDR5가 장착된 이제 그런 그 태블릿을 저는 구입을 했어요. 저렴하게. 그런데 지금 DDR5 램 가격이요 2배 이상 올라 있는 거죠. 그때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만한 부분들은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 이벤트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윈도우 11 교체 수요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에서 이제 B2B 쪽에서 대규모의 어떤 교체 수요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반도체 관점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나 속도 조절이 좀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튀었던 이 메모리 수요나 이 디램 수요, 레거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려면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다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B2B 단에서 이제 대량의 어떤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튀었지만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B2C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들도 계속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B2C에 대한 교체 수요는 B2B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거죠. 그냥 꾸준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럼 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데 돈 버신 분들은 이제 PC 교체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도 PC 바꿔야 되는데 나도 좀 수익 좀 봐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지금까지 한동안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논리라면 다시금 반도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 속도나 탄력을 붙이려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레거시 쪽의 이 가격, 이 동향들이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줄로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건가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려울 수 있어서 SK 하이닉스 뭐 말씀 주시고 지금 80% 넘게 뭐 TLB도 150% 넘게 막 이렇게 네. 오른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 보유하시는 분들은 팔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느긋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단기간에 뭐 한 20% 이상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의 여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됩니까죠. 지금 사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막 SK하이닉스 뭐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반도체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코를 외쳐드렸어요. 그런데 사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가 말이 씨가 됐듯이 정말 한동안 정말 숨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막 조정만 흘러내리고.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간을 좀 감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유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김진만 위원님하고 좀 다른 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쪽에 좀 분산을 하셔가지고 반도체가 설령 좀 기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버텨내시려면 시장에서 다른 쪽에서 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좀 업종별로 좀 고르게 분산을 해놓으셔야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까지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그럼 조성호 부장님은 반도체 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반도체와 함께 혹은 그보다 먼저 그보다 어찌 보면 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전력기기 살펴볼게요. 진만쌤, 전력기기가 정말 영역이 확장되고 종목이 확장되며 계속 갑니다만 사실 꾸준함으로는 거의 3대장, 특히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변압기와 그 외 인프라 체인 내에서 전력 쪽에 대한 시각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근데 정말 이제 효성중공업 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쉬지도 않고 매번 올랐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중간중간에 이제 LX 일렉트릭이랑 같이 잔파동이 좀 있었는데 효성중공업은 그냥 원웨이로 그냥 계속 올라가서 이제 사실 부담이 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상승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얻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들의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번에 가이던스 들이 계속 다 상향이 됐습니다. 즉 아직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고 여전히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기기나 여러 가지 전력 에너지 쪽 밸류 체인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다음 찾아보시게 되면은 발전소 밸류 체인과 그다음에 가스 엔진 혹은 가스 터빈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이 아마 다음 분기 그다음에 다다음 분기까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에 전력 수요를 원전이 당장 뚝딱뚝딱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전력을 화력 발전과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한 1, 2년 정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소 밸류 체인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스 엔진 관련주 보시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전분기 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시세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STX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엔진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등 현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엔진사들이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관세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엔진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소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발전소 밸류 체인 보시면은 BHI라든지 S&T 에너지, GNC 에너지 같은 뒤에 에너지 관련 에너지라는 이름 붙은 기업들이 아마 이제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눌려 있습니다. 즉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내에서 조금 호재성 이슈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못 가는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매수 가능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내년 1월 1일이죠. 합병 이전에 추가적인 시세를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발전소 쪽 보시게 되면 S&T 에너지가 수주 잔고가 계속 나오는데 살짝씩 주가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숨은 보석은 이제 원일 T&I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은 지금 당장 지켜봐도 될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 단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변압기, 전선, 송배전망 이런 쪽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 에너지 인프라 단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조성호 부장님은 전력단, 에너지단에서 어떤 쪽에 집중하십니까? AI 인프라 논리가 너무 강하니까 사실 어제 전력주 실적을 보면 LS는 좀 기대 못 미친 평가였고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래도 좋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주가가 저렇게 급등할 정도 드라마틱한 실적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력주를 바라볼 때 물론 지금 실적의 구조적인 성장 기조인 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에 지금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HD 현대일렉은 실적은 3배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무려 17배가 오른 거고
효성중공업이 이 기간 동안 주가가 20배가 넘게 올랐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은 1.5배가 지난 3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6배가 올라 있는 이런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실적과 주가의 괴리 조정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주가 물론 뭐 좋아요.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저렇게까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실적과 주가의 이 성장의 어떤 괴리 이게 벌어지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축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는 사례를 기억하잖아요. 2차 전지도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개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우리가 한때 열광했었던 또 화장품도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쳤기 때문에 전력주도 이게 뭐 나투데이 버투모로라 그러잖아요. 오늘은 아닐지언정 언젠가 이제 그런 어떤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력주는 사실 저는 뭐 좀 소 닭 보듯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또 제 성향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상 20배가 오른 종목을 더 간다고 외칠 거라면 저도 뭘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전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특징주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눈이 많이 가시겠지만 제 지로는 모든 신고가 주식도 다 바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닥에 있는 어떤 섹터나 종목에 관심이 많은 것은 결국에 이들 종목 중에 누구 하나는 신고가 여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전력주는 제 관점에서는 이제는 겁이 나서 저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톤인지 충분히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그렇다면 조성호 부장님은 경기 민감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주에 화학주 얘기 주시고 이번 주에 화학주가 좀 잘 갔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전통 화학주들 반등이 연속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어찌됐건 이게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의 동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에서 쉽게 배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화학주? 일단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철강, 뭐 정유화학, 전통의 못난이, 이제 경기 민감 이쪽을 좀 관심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심플하게 가격이 싸서 그런 거예요. 일단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렇잖아요. 뭐 사실 이유가 있어 오르나요? 이제 오르니까 이유 찾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민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뭐 오르다 보면 이제 그런 논리가 붙을 겁니다. 뭐 한중 관계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러티브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사실은 간밤에 유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논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유주나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이제 낮은 구간에서 매입했던 그런 원료들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걸 레깅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원료를 받아놨다가 상승 구간, 유가가 올라갔을 때 가격을 더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3분기가 실적 저점을 좀 통과하는 그런 어떤 분석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다행스럽게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코스피가 이제 4천을 목전에 두고서 반도체 뭐 2차 전지가 또 최근에 기세 등등했으니까 지금은 전체 판을 보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치열하게 수급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사실 그렇다 마이너리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리그,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에 있는 뭐 트리플 A 정도에서는 뭐 이를테면 기존의 어떤 소외주, 예를 들면 이제 철강, 정유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기세 등등했던 이제 뭐 조방원이나 기존의 어떤 주조주들이 또 이제 수급 쟁탈을 하는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점 종목이나 섹터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반도체의 대안으로 2차 전지일 때가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결국에 이제 조방원이 너무 이제 가격 부담이 있으시다면 결국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이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톤인지 전달받았고요. 진만쌤, 화학이나 철강, 뭐 특히 예전에 철강 얘기 좀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철강화학 같은 경우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급등을 해서 정말로 이제 사기도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사중 전회에서 원래는 감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중국발 감산 이슈가
수가 있게 되면은 단발적으로 분명히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아마 이제 무슨 스틸 아니면 무슨 제강 있는 붙어 있는 이제 기업들이 아마 단기간으로 급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수급 붙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시장에 돈이 많긴 많아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거의 30%까지 하루 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과 그다음에 철강 쪽 보실 때 단기간으로 급등할 수 있겠구나. 다만 이 급등했던 주가가 유지될지는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살 거면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제 고점 가서 거기서 이제 매수해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아직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현대제철 그냥 편하게 보실 분들은 현대제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스틸까지 해서 한 번 정도 중국발 감산 이슈를 기대를 하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매수해보도 될 만한 종목이 2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뭐 업종 혹은 시장에 대한 전략 듣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지금 어느 쪽에 주력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수급 이동을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A급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민감이냐, 이제 조방원이냐 이런 쪽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엑스트라 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틈새. 틈새를 좀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틈새를 보는 것들은 물론 경기 민감의 연장선상에서는 유틸리티 쪽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전력 수요나 가스 수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찬바람이 불면은 또 이제 배당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곧 또 이제 어떤 노출 빈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틸리티 쪽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꼈던 이제 음식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종목을 본다고 하면 유틸리티 쪽에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어쨌건 최근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을 통해서 LN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그룹주가 좀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쪽에 좀 동조화될 수 있는 또 이벤트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나나우유가 잘 팔리고 있는데 아직 시세에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도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틈새 전략도 좀 지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틈새 전략으로서 부담감이 없는 쪽, 시세 반영이 안 된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일부 기업들 살펴주셨어요. 진만쌤의 지금 주력은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금반지 위주의 메인 포트폴리오 짜되 약간 방금 이제 부성호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트리플 A에서 저는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봐서 이제 트리플 A 쪽 그냥 약간 미들캡 정도로 해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쪽 이제 에너지 이슈를 봤었을 때 이게 단발적으로 정말 전력 수요가 너무나 부족해서 당장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제시를 드리면서 아직 아마 꽤나 이제 위에서 조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2027년도 이전까지 조금 증설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좀 단발적인 강한 시세가 분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시장에서 정말로 이제 궁금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기 애매하신 분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은 하반기 전략 혹은 이제 연말까지 전략 잘 짜서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반부터 또 지금부터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만쌤과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또 한 주 마무리하고 오늘 장을 준비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